자, 인도 무굴 제국은요, 정말로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왕조라기보다는 당연히 제국이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사를 배우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강성했던 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쭉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 과정 가운데서 이 인도라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싶었던 아주 강력했던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우린 그 전투를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플라시 전투. 누가 이겼죠? 지금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프랑스어 합니까? 영어 씁니까? 영어 쓰잖아요. 예, 영국이 이겨서 그래요. 프랑스가 지죠. 그렇게 되면서 영국은요,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갔습니다. 벵골이 어디냐면요, 인도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는데 이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요 일대를 벵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인도 무역을 영국이 독점하게 돼요. 특히 이 인도 무역을 독점할 때 영국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을 통한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무역을 독점하고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동인도 회사라고 합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요, 인도인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었고 이 벵골 지역에 대해서는 징세권까지 가졌었고 모든 무역을 독점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세포이 항쟁이라는 항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포이 항쟁 전에 이 플라시 전투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1757년도에요. 이 플라시 전투 정확히 100년 뒤에 세포이 항쟁이 있었습니다. 세포이 항쟁.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특히 이 세포이 항쟁의 연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표 문제가 나올 때. 세포이란 말은요, 그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고용한 인도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들이 항쟁을 했대. 왜 항쟁을 했냐? 보통 당시에 인도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는 힌두교였었고요. 40% 정도는 이슬람교였거든요. 근데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라고요? 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영국의 이 다른 나라의 통치하는 식민지를 삼아서 통치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계산이 확실하고요. 또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쳐요. 대표적인 게 디바인드 앤 룰이라고 하는 형식을 영국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영국이 인도를 가서 막 여기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온갖 이권을 가져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영국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세력이 비슷한 두 개를 찾아요. 너무나 원사이드도 안 됩니다. 세력이 비슷한 두 개를 찾아요. 딱 인도라는 지역에서 비슷한 걸 봤더니 종교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싸움에 붙입니다. 싸움에 붙이는 형태를 펼쳐요. 그게 영국이 펼쳤던 주된 식민 통치 방식이거든요. 이건 종교일 수도 있고요. 종교일 수도 있고 인종일 수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종교가 좀 엇비슷하니까 이게 만약에 9대1이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비슷비슷하잖아요. 서로 약간 붙이기가 좋잖아요. 그럼 인종인 걸로는 이동했던 게 어디냐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와서 있는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죠. 미얀마에 갔더니 종교가 90% 이상이 불교도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찾은 게 뭡니까? 인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얀마 문제의 사실 근원이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봐서 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사의 나라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실 전파하곤 했는데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세포이들에게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전해와요.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우리 인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약간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을 좀 건드리기 위해서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소 기름과 돼지 기름을 당시의 용병들은 주로 총을 어떻게 쐈냐면 이로 이 화약 주머니를 뜯고 화약을 넣은 다음에 장전해갖고 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에게는 돼지 기름을 바른 탄약 주머니를 주고 힌두 교도에게는 소기름을 바른 타작 주머니, 이 기름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방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랐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와요. 즉 종교적 민족적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전해져 왔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세포이들이 항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에요. 1857년에서 58년까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포이 항쟁의 결과 1858년도에 무굴 제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굴 제국이 없어졌다는 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했던 형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 동인도 회사도 없어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세포이 항쟁입니다. 세포이들이 자신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민족적인 차별에 대해선 저항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모습이 그 세포이 항쟁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보세요. 이 큰 포 앞에 이 인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묶어놓고 포를 발사해서 죽였겠죠. 완전 이 몸이 산산조각이 났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는 좋은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포이 항쟁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적, 민족적 차별에 저항하는 세포이 항쟁으로 인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 1858년도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 1877년도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통한 완벽한 직접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